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글 이정렬입니다. 자, 4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고요. 일단 제가 어제 21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탈하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한 5%, 시가가 마이너스 4.3% 정도 급락한 다음에 갭락한 다음에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좀 충격이 좀 있었는데, 장 초반에 시작하는 게 하락세를 확대를 시키면서 낙폭을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이 갭을 빠르게 만회를 시켜줬어요. 회복세를 좀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4% 5% 뭐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저가부터 고가까지 올라갔던 게 오늘 일단 마이너스 0.2%로 마이너스 그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게 4% 가까이 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한 게 되겠죠. 자, 일단, 갭을 하락을 하고 반등이 좀 나온 상황에서 지지구간들에 일단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왜 조정을 받은 모습들을 보였을까? 일단, 테슬라가 12% 가락, 4월 어제, 미국 긴축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라서 이 테슬라가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장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시장 자체가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들하고 긴축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이러한 영향들로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꽤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모습들. 더군다나 여기서 오후장에는 살짝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긴 했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구간들을 좀 잘 버티면서 21선에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탈을 한 채 바로 갭을 좀 메꿔주면서 이 추세를 좀 버텨주는, 방어를 해주는,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이게 오늘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에서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기타 법인은 장 초반에 던졌고,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갭을 빠르게 메꿀 수 있도록 수급을 좀 들어온 상황들인데, 특히 제가 최근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게, 환율이 계속 이제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신매수 보여준 종목들이 몇 종목이 안 되는 종목 중에 에코프로 BM이 그 중에 한 종목이 됐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1선에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여부들이, 일단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맞겠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느냐, 그러면 47만 5천원 부근들을 다시 돌파를 해주느냐, 이건 문제인데, 이거는 내일 하루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21선 상단에서 출발하면서 좀 버텨주면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지, 내일 움직임들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승 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하단에 출발을 할 것이냐. 저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결정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움직임들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좀 가지고 여기 48만원 부근들을 돌파를 할지 체크를 좀 해볼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려다가 돌파를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음봉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음봉이 보여준다거나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시킬 것 같거든요. 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게, 비중이 축소를 시킨 다음에 하단 구간에서 장기 평선도 올라올 때 여기 보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잡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대응을 잡는 것들보다는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유무상증자를 이용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유무상증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유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대응 잡는 것들을 여유롭게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 권리락일에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100주에서 다 팔아가지고 100주 다 팔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권리락 때 5월 6일이죠. 5월 6일에 100주를 다시 매수해서 5월 8일을 맞고, 5월 9일, 5월 9일이죠. 5월 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이니까. 자, 5월 9일에 권리락을 맞고 5월 10일에 권리락을 맞았으면은 이제 매도를 해도 되거든요. 권리락일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6, 7, 8 토요일이니까 06일, 9 권리락일, 그리고 5월 10일.
내가 이 전까지는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지금이 되죠. 100주를 가지고 있다가 100주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5월 6일에 100주를 다시 사요. 다시 사면은 이 권리락을 맞은 채 시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서 또 100주를 정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권리락이래. 그러면은 기준일에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 데고 5월 11일 그 다음 날에 100주를 정리를 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거는 5월 10일, 권리가 생기는 거는 5주. 그러니까 권리 0.05니까 100주 곱하기 0.05 하면은 5주잖아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뭐 땡땡 뭐 R 이런 식으로 5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신주인수권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도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상증자도 바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도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5주에서 곱하기 3이니까 15주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유상증자가 무상증자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조금씩 쪼개가지고 이거를 0.05 이거만큼 쪼개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신주를.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6주였다, 10주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8주였다라고 하면 0.05주가 여기서 조금씩 이 파일을 조금씩 빼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을 해서 상장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주당 가치가 이 정도로 하락을 하잖아요. 이 정도로.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이것만큼씩 빼가지고 한 주를 만드는 거니까, 한 조각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1주당 EPS가 하락을 한다.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고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단기 순이익도 증가가 돼야 PER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이건 살짝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조각을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한 조각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곱하기 3이 되는 게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그러니까 내가 5주를 했는데 3배가 되니까 가만히 갖고 있어도 유상증자 이거 5주만 했는데도 15주가 되어 있더라. 평균 단가는 조금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상증자 둘 다 하실 필요도 없고 무상증자만 받고 싶다. 이것도 유상증자를 안 하고 무상증자 권리일에 가지고 있으면은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거니까 유상증자나 건너뛰고 무상증자도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100주를 정리를 했다. 여기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정리를 했다. 그럼 무상증자 권리일에 매수를 하면은 무상증자 받는다는 거예요.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하면은 무상증자만 받고 약손실인 상태에서 주식수는 좀 늘어나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매물은 소화들을 좀 거쳐주면서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상승한다. 실적이 좀 증가될 전망들이 나온다. 뭐 이럴 때 대응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걸 팔 필요는 없는 게 되겠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일정들을 보면. 자, 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신주 배당 기준일이 5월 10일이잖아요. 그럼 2거래일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산다 그래도 2거래일 뒤에 사실상 우리가 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체결이 되는 거예요. 체결이. 지금 사고 파는 건데 그 2거래일 뒤에 이게 전산이 되는 게 2거래일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생기는 게.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해도 2거래일 뒤에 출금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5월 10일이니까 2거래일 뒤잖아요. 5월 8일이 무슨 요일이죠? 5월 8일이 일요일입니다. 거래일은 빼야죠. 그러면 5월 6일이 됩니다. 실적으로 5월 6일에 사가지고 5월 9일에 권리락일이에요. 10일에 기준일이면 기준일 전날이 권리락입니다. 권리락일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고 장을 시작을 하려면 이 전날에 내가 100주를 사가지고 9일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주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7월 7일에 상장이 됩니다. 우리가 빨라서 권리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빨라도 7월 5일에 권리공매도 미리 입고가 되는 주식을 미리 판다. 권리가 있는 것들을 미리 판다. 매도를 친다. 먼저 한다. 이게 7월 5일에 가능합니다. 근데 무상증자는 어떻게 되죠? 일정이
7월 5일 이전인 6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유상증자가 들어오는 주식수도 자연적으로 3배로 해가지고 이때 7월 15일에서 무상증자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럼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는 자연스럽게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내가 청약을 한 주식은 자연스럽게 무상증자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묶여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유상증자를 안 하고 무상증자만 한다라고 하면은 6월 28일이 기준일이니까 이 전날 6월 27일, 6월 26일 내가 이때 갖고 권리랑 맞으면은 기준일 들어가니까 이 무상증자를 받는다. 그럼 이거는 유상증자 6월 26일 생각하시면 되겠죠. 6월 26일이 무슨 요일이냐? 6월 26일이 자 일요일이네요. 그럼 또 24일이 되겠죠. 권리락이니까 거래일 이제 거래일로 치는 거니까 이날은 거래일이 아니라 공휴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상증자만 따로 받는 방법도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를 하고 주가 조정을 받는 것들 내가 감안하는 거 아니면은 비중을 축소를 했다가 이걸 비중 늘리는 것들은 무상증자가 상장한 이후에 매물소화 거치고, 그러니까 제가 두산중공업도 두산에너빌리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데 권리락이 발생이 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요. 권리락이 발생이 된 다음에, 그리고 유상증자 이거는 일례이긴 합니다. 주가가 이제 권리락이 발생됐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움직임들은 좀 이례적이긴 해요. 유상증자를 상장을 하고 나서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유상증자 상장한 다음에 물량 소화 거치고 반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때 지금 이제 이때 권리락 이전에 좀 매도를 했다가 권리락 이거를 활용을 해도 되는 거지만 이 구간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유상증자가 되고 난 다음에 물량 소화 흐름들을 거치고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 이거는 두산중공업의 특징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근데 전망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금 상황에서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이때는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조정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이때는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반등 나왔고,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조정 흐름들을 보였고, 이거는 모멘텀의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진화생명과학 같은 것도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나 같이 했던 일례가 있죠. 권리락이 발생이 됐죠. 조정을 받았죠. 권리락이 발생됐죠. 조정을 받았죠. 유상증자 했죠. 조정을 받았죠. 계속 조정을 받고 물량 소화하는 움직임들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게 되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긴 있으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받고 나서 물량 소화 움직임들도 거치고 반등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 조정들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나중에 또 이제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받으신 분들은 이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이게 계속 대응을 해나가는 것들이니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조정받을 가능성들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들이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순차적으로 일정이 진행되면서 조정을 받는 것들, 그 뒤에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부분들, 단기 순이익이 개선되는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들에 순차적으로 내가 지금 비중을 조절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조절을 하고 나가는 것들에서 나중에 그때쯤에 대응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일정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평균 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30만원대다. 그래서 내가 버텨볼 거야. 내가 만약에 20만원대다. 버텨볼 거야. 하시는 분들이랑 차이점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럼 이제 이런 그 일자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 설명서들 보면 여기에서 자금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금 사용 목적 보면은 에코프로 글로벌에다가 이차전지 소재 판매업, 이 자회사죠, 계열사죠, 양극 소재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출자를 해가지고 이제 해외 산업에 해외 공장들을 진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들이니까. 에코프로 글로벌 상기와 같이 에코프로 BM이 근본 유산진을 통해 출자하는 4,700원을 포함한 5천억원 재원을 통해서 이 5천억원 재원 있잖아요. 이거 유럽과 미국 지역 양극재 생산 라인 확보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늘려놓도록 할 거다. 근데 4,700억원을 유상증자를 하는데 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천억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단기 차입. 이 보면 650억 한도로 차입을 진행하는 게 에코프로부터 단기 차입을 받는다. 단기 차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좀 빌린다는 거예요. 빌린다는 건데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계열사 모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관련 뭐 일시적 충격은 없을 거다. 모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글로벌이죠. 여기 탑업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주식수 금액 6.7%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도 현금 출자를 해가지고 한다.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뭐 연장선인 거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목적을 확실하게 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